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라우터의 핵심이죠. 이 과정의 가장 중심인 라우팅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과정에 대한 설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보면은 전 SRW의 라우팅에 대한 키워드의 대표를 또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섹션은 모두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스 디터미네이션, 패스를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에 대한 그림이면 패킷 포워딩은 각각의 라우터 입장에서 얘기죠. 여기 보면 라우터가 전체 베스트 패스인데 여기 라우터가 어떻게 패킷 포워딩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이직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IP 라우팅 테이블, 그다음에 스태틱 라우팅하고 다이나믹 라우팅. 이 과정은 지금 엔사 과정 저기 그 SRW 과정은 이 스태틱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엔사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패스 디터미네이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라우터가 이제 패킷을 받게 되면 이 패킷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어느 인터페이스로 보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라우팅이라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로 보내야지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보내는 그 라우터는 저주한 그 데스티네이션까지 그거를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서 그쪽 라우터에다가 그걸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라우터는 되게 이제 세퍼레이트 인터페이스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분리된 형태로 가지고 있고 라우터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거예요. 베스트 패스를 결정해서 그걸 포워드 하는 거가 라우터의 가장 큰 롤이죠. IP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IP 라우팅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라우팅 테이블 가지고서 어떤 길이 가장 빨리 갈고 좋은 길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결정에 대한 것은 라우팅 테이블이었다. 여기 보면 R1하고 R2에 대한 것에 하는 거에 베스트 패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3.0 네트워크이고요. 여기는 뭐 1.0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0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하나의 시리얼 라인이긴 하지만 라우터 사이에서는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기는 1.0, 2.0, 3.0 네트워크가 됩니다. IP 루트로 해서 뭐 쭉 설명이 나오는데 뭐 1.0 네트워크는 뭐고 2.0 네트워크는 뭐고 3.0에 대한 네트워크는 뭐야. 근데 3.0은 어딜 통해서 가냐면 168 2.2.2 통해서 가. 이게 아마 여기가 2.2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 네트워크는 이쪽에 있으니까 얘한테만 보내면 되는 거야. 하고 나서 2.2를 경유해서 가. 하고 나서 보게 됩니다. 베스트 패스라고 하는 것이 롱디스트 매치예요. 롱디스트 매치. 롱디스트 매치라는 건 왼쪽서부터 가장 많이 맞추는 거에 대한 것을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네트워크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10점 0 네트워크 있고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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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네트워크 있고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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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를 들면은 240 네트워크까지. 그러면 여기는 뒷부분이 0.000000입니다. 여기는 1, 0, 0, 0, 0, 0, 0. 여기는 1, 1, 1, 1, 1, 0, 0, 0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매칭하는데 여기까지 보라는 얘기야. 제일 1, 1, 0, 0이죠. 1, 1. 여기까지 롱리스트 매치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같은 주소인데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주소가 데스티네이션이 10점, 10점, 2로 왔어. 이렇게 보내라고 왔어요. 일로 보내.
근데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부터 먼저 보라는 거야. 240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있어? 아, 그럼 여기 맞는 거를 보내. 여기 맞는 거를 먼저 보내고, 여기 맞는 게 없네? 그럼 여기 맞는 게 있나? 를 보내는 거야. 그럼 얘기는 뭐냐면 1번하고 2번, 3번은 이쪽 인터페이스이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1번, 2번, 3번에서 100, 127번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에서 255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는 건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1, 2, 3이면은 요 인터페이스 보내. 근데 4서부터 해서 5에서 127번까지는 요 인터페이스로 보내. 야, 127을 제외한 129서부터 254까지에 대한 거는 여기로 보내. 그런 뜻이야. 롱기스트 매치라는. 그래서 가장 매칭하는 거에 대한 것을 어디 끝까지 보고할 거냐. 같은 주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매칭되는 데가 어디인지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롱기스트 매치에 대한 기본 컨셉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아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어드레스 프레픽스를 가지고 나서 프레픽스 랭스라든가 그걸 갖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데스티네이션 IP하고 그것이 레프트 비트서부터 레프트 비트부터 어디가 잘 매치되는지 그걸 바 레프트 비트라고 했네요. 미니멈 넘버 바 레프트 비트라고 썼어요. 왼쪽서부터에 대한 힘을 있는 것에 대한 매치를 하라는 거죠. 프레픽스 랭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니멈 넘버 오브 바 레프트 비트 매치에 대한 걸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롱기스트 매치고요. 버핑 테이블에서는 greatest number of far left 매칭으로 하게 된다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기스트 매치가 항상 좋은 되고요. 프레픽스 랭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V4하고 V6에서 다 쓰이게 될 거예요. 뭐 저는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여기는 여기는 24가 되고요. 여기는 25가 되는. 여기는 이제 30에 대한 거지 프레픽스 랭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롱기스트 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뭐 172.16.0에 대한 이 주소에 대한 걸 어디까지 볼래에 대한 거예요. 이게 같은 네트워크인데 00인데 0000인데 이게 12비트, 18비트, 26비트까지 보라는 얘기죠. 그럼 제일 롱기스트 매치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라우트 엔트리 중에 여기부터 여기 매치되면 일로 먼저 보내고 그러면 여기 이런 식의 매칭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V6에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이 이렇게 99의 맨 끝에서 48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40, 48, 64비트까지 맞추라는데 여기는 64까지 하려니까 여기가 있어. 5. 그러니까 여기 보면 5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매칭되고 얘도 매칭돼요. 왜냐하면 C0까지 매칭되고요. 여기 C0, 제로까지 매칭되잖아요. 뒤에 99를 빼버리면. 그러면 이 두 개가 매칭되는데 롱기스트 매치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로 해서 먼저 보내게. 그다음에 다이렉트 커넥트 됐다는 네트워크는 뭐냐면 테이블 중에 로컬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렉트 커넥티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소를 설정하는데 내가 뭐 10.1이야 라고 정의하면 10.0 네트워크 전체가 다이렉트 커넥티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다이렉트 커넥트 되지 않은 다른 네트워크는 전부 다 리모트 네트워크예요. 리모트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런하는 방법이 있고 스태틱하는 것은 매뉴얼하게 설정하는 거고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테이블에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디폴트 라우트에 대한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매칭이 안 될 때 앞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쭉 보는데 없어. 그럼 무조건 글로에다 다 보내 하는 것이 바로 디폴트 라우트 디폴트 루트가 되겠습니다. 디폴트 루트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리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토매티컬리 다이나믹 라우팅에서 오토매틱하게 또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루트는 우리가 0 프레픽스라고 할 거예요. 0 프레픽스라고 해요. 사실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매치 안 될 때, 노비트가 매치됐을 때, 그랬을 때 여기 디폴트 루트로 보내라 해서 0.0.0.0 혹은 슬래시 0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 루트를 가끔 보면 레스트 소트 게이트웨이라는 말도 써요. 레스트 리소트 소트하는 마지막 게이트니까 마지막으로 리소트하는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도 가끔 디폴트 라우트를 쓰게 됩니다. 자, 저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디시전 프로시저 하는 거 볼까요? 이 네트워크 이게 참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동작합니다. 저희가 이더넷 할 때도 심플하게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만 보고 프레임을 포워딩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하고 매칭되는 인터페이스에다 전달하는 것이 바로 패킷포워딩 디시전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데이터 링크를 빼버리고 이제 IP 계층에 올라오게 됩니다. IP 계층에 딱 올라오게 되면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딱 보게 됩니다.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거기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걸 찾아요. 그 다음에 근데 매칭되는 게 없어. 매칭되는 게 없어. 그럼 그냥 디스카드 합니다. 매칭되는 게 없어. 그럼 매칭이 됐어. 이 3, 4. 여기 매칭됐을 때 일로 들어오네. 매칭에 대한 게 됐어. 라우트 엔트리, 데스티네이션하고 다이렉트리 커넥트 돼 있어. 다이렉트리 커넥트 돼 있다는 얘기는 걔가 내 인터페이스에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포워드 하면 돼요. 그쪽 디바이스로 바로 그 링크에 보내면 돼요. 근데 그게 리모트 네트워크야. 그러면 해당하는 홉으로 보내면 돼요. 넥스트 홉으로 보내면 돼. 그때 만약에 이게 다 없으면 여기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우터가 베스트 패스를 잘 판단하게 되면 뭐 결정하는 거네요. 다이렉트 커넥티드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면 그 다이렉트 커넥트일 때는 패킷 어디로 보내야 될지 하고 나서 그 인터페이스를 보내고요. 요 밑단에 대한 그 밑단에 보낼 때 만약에 이더넷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겠죠. 만약에 자기 ARP 캐시 테이블에 있으면 거기 걸 찾아서 보내고요. 없으면 ARP 과정을 통해 갖고 해당하는 그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에 맥 어드레스를 리졸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넥스트업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넥스트업일 때는 내가 보니까는 리모트 네트워크에 있어. 그때면 이게 넥스트업으로 전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넥스트홉에 만약에 이더넷이다. 그러면은 ARP 과정이든가 네이버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넥스트홉에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맥 주소를 가지고 나서 넥스트 홉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매칭되지 않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디폴트 루트로 보내죠. 원래는 디폴트 루트로 보내는데 디폴트 루트가 없으면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ICMP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시 소스단에 보내주죠. 이 패킷은 지금 라우팅 테이블에 없어서 폐기가 됐다라고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엔드-투-엔드 패킷 포워딩에 대한 거 볼까요? 패킷 포워딩 펑션은 궁극적으로 엔드-투-엔드로 가야 돼요. 지금 라우터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만 했지만 그 밑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나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무엇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터 엔진에서 라우터
있는데 라우터 베이스에 아, 와가지고 이게 내려갔는데 이 라인이 레이어 2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더넷일 때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맞아요. 이더넷 할 때는 그게 맞는데 여기 보면은 PPP를 쓸 수도 있고요. TDL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여기서 세틀라이트일 수도 있고, 프레임 릴레이라는 기술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ATM이라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여기 뭐 많죠. 그 하면 저기 뭐야 우리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ADSL, DSL 기술, ADSL이라든가 케이블 모뎀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뭐 PPP를 쓰게 되면 좌우중 IP는 똑같아요. IP에 대한 것은 동일한데 여기 레이어 2 헤더가 종류마다 다 달라요. 이 종류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 레이어 2에 대한 제가 세틀라이트를 쓴 이유는 이거 쓰실 때 여러분이 이게 반드시 밑단은 랜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틀라이트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틀라이트를 썼는데 뭐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그만 이렇게 안테나를 써가지고 위성을 써서 이걸 보면은 Very Small Departure Terminal이라고 VSAT이라는 걸 가지고 쓰는데 뭐 이렇게 되면 글로벌하게 뭐 쓸 수 있는 거죠. 글로벌하게.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는 10.1이면 여기 10.2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시리얼하게 쓰는 시리얼이랑 별반 차이가 없고요. PPP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거리가 되게 먼 세틀라이트에 대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패킷 포워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은 볼까요? 패킷 포워딩에 대한 거. 이게 우리가 그 맥에서도 보면 컷스루가 있고 스토어 앤 포워드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패킷 포워딩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정해져 가지고 데이터 링크를 해서 보내는데 이걸 이피션시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스위칭 하는 거, 패스트 스위칭하고 익스프레스 포워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 스위칭이에요. Old Packet Forwarding Mechanism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약간의 이 CPU를 위에다 놨어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레인을 나눠놨습니다. 여기는 레이어 2에 대한 얘기고요. 레이어 2 중에서 2.5. 그다음에 위쪽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그래서 CPU는 여기서 도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CPU는 하는 게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하고 라우팅 테이블하고 비교하는 거를 CPU가 해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CPU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왔었던 기본적인 동작인 거죠. 그래서 인그레스에서 들어온 걸 이그레스 인터페이스로 나가는 거에 대한 동작인데 이게 보면 패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은 패스트 스위칭 캐시를 쓰게 됩니다. 넥스트 홉에 대한 정보를 미리 여기다 내려주는. 그렇게 되면 이 CPU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죠. 물론 맨 처음에 보는 트래픽은 없어요. 맨 처음에 여기 캐시 테이블에 정보가 없어. 그럼 하나 올라와야 돼. 맨 처음에 첫 번째 것만 하나 올라오고 야 이거 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 개가 계속해서 올 것 같다 판단하면 여기를 페이스트 포워드 캐시 테이블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보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컨트롤 플레인 올라오지 않고 데이터 플레인에서 빨리빨리 프로세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플로우에 대한 걸 짚습니다. 플로우라는 게 패킷 시리즈를 그냥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다음에 플로우에 대한 정보를 내 라우트하고 다른 연접한 라우터끼리 서로 주고받는 플로우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좌우지간 여기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쪽 아래로 전달이 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CPU의 간섭 없이 이제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것이 패스트 스위칭에 대한 것이. 시스코 익스프레스 더 빠릅니다. 이거는. 시스코 iOS 패킷 포워딩 메커니즘인데 forward information base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아요. 제가
앞장에서 MIB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Management Information Based, SNMPA 할 때 오브젝트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브젝트 아이디로 포워딩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Forwarding Information Base. 그거에 대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 테이블을 서로 주고받으면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뭔가 판단이 들어서 혹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빨리빨리 동작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FIB 어드전스 테이블에 대한 거를 서로 주고받아갖고 라우터가 그 포워딩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CPU에 대한 내용 간섭하지 않고 요 테이블에 대한 것만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테이블 설정을 먼저 사전에 해줘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스코 익스프레스 포워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설명할 토폴로지가 나왔습니다. 이 토폴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봅시다. R1하고 R2. 지금 여기 보면 V4 주소하고 V6 주소 같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R1하고 R2 사이에 보면 시리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0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슬래시 넷플릭스를 3집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24로 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다 24를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여기 10.0, 여기가 이제 10.0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1.0, 2.0 네트워크가 됩니다. 여기 2.0 네트워크, 1.0 네트워크, 2.0 네트워크, 여기 3.0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요쪽 R2, 여기 G000 인터페이스 쪽으로가 여기가 4.0 네트워크, 4.0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5.0 네트워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부 나가는 네트워크 있네요. 여기 외부 나타내는 건 시리얼로 연결했습니다. 200.224로 하고 슬래시 30이니까 224이니까 이쪽이 225, 이쪽이 2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ISP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 라우터 통해 가지고 이쪽 외부 나가는 형상이 되고 있어요. 자, 동일하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 30, V6 네트워크 있습니다. V6 네트워크 보니까 여기 HA 1.0 네트워크이고요. HAD 2.0 네트워크이고요. 여기 HAD 3.0 네트워크이고 여기 4.0 네트워크이고 여기 5.6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피드 24에서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를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여기 1번이고요. 얘는 2번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 이그젠플 가지고 나서 이제 몇 번 설명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이제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라우터에 대한 R1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컨피그레이션이니까 요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디폴트 라우터는 아마 저기가 있죠. 일단 네트워크 정보와 이제 링크 주소를 설정하고요. 링크 주소를 설정하면 여기 다이렉트 커넥트 되는 네트워크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도 링크 설정하면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가 나옵니다. 그 외에 지금 없는 네트워크는 리모트 네트워크로 요 네트워크 있죠. 4.00, 5.0 네트워크는 요 인터페이스 통해서 나가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나가는 거, 외부도 이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 네트워크의 라우팅 컨피그레이션은 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이렉트 커넥트, 요거에 대한 다이렉트 커넥트, 여기한 다이렉트 커넥트.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트로 요 인터페이스만 정의해주면 여기 있는 넥스트홈만 잡아주면 4.0 네트워크, 5.0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 전부 다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여러분이 머리 쪽에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버리겠습니다. 자, 라우터 콘솔 연결해서 컨피그 터미널 들어갔습니다. 호스트 네임 R1으로 받았고요. 거기에 enable security 할 수 있는 클래스라는 걸로 암호를 설정했습니다. 라인 콘솔 제로에 대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시스코로 줬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터미널에 대한 것도 시스코로고 C쉘 텔넷 전부 다 가능하게 했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인크립션
대한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에 대한 것도 이렇게 우리 배너 모드에 대한 설정을 했습니다. V6에 대해서는 V6 유닛 캐스팅이라는 주소를 해야지만 V6 라우팅이 시작이 돼요. V6. 자, 인터페이스 기가빗 이더넷 000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link to LAN 1, IPv4 주소하고 넷마스크에 넣어줬고요. V6에 대한 주소도 여기 줬습니다. 링크 로컬 주소에 대한 것도 1A로 해가지고 여기는 링크 로컬 주소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테이블 어디 있으면 주어줄 거예요. 그래서 링크 로컬에 대한 주소로 여기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 셧다운 해갖고 이 인터페이스를 이네이블 시켰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001, 01, 011에 대한 것을 R2 링크에 대한 설정까지 했고요. 노 셧다운 엑스트하고 우리가 러닝 컨피그를 다시 이제 스타트 컨피그 파일로 카피를 해놓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라우터 1에 대한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이 된 겁니다. 그러면 라우터에 콘솔이라든가 텔넷 SSH로 접속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 로컬 주소, 그 다음에 거기 다이렉트 커넥트된 네트워크 정보까지 다 설정이 끝난 겁니다. V4, V6에 대한 것까지. 이거 컨피그레이션 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하셨을 거예요. 익숙하실 거예요. COIP 인터페이스 브리프, 러닝 컨피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 보는 거, show 인터페이스, COIP 인터페이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COIP 루트로 라우팅 테이블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커맨드 여러 가지 볼 때, 특히 이제 러닝 컨피그 볼 때 상당히 길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필터 써가지고 파이프 써가지고 쇼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좀 시작하는 거는 섹션 어느 걸로 시작하거나 뭐를 인크루드 하고 있거나 뭘 제외하고 아니면 이걸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상당히 편하게 잘 씁니다. 자, 그거 관련된 패킷 트레이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랬고요. 여기에 보면 요 디스플레이 라우터 인포메이션 요거에 대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